안녕하세요. 대세를 아는 여자 오르진입니다. 여러분은 종목의 투자를 결정하실 때 어떤 걸 보시나요? 수급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호재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대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대세인지만 알아도 절반은 따라간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 오르진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세를 통한 종목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주식 산맥의 전쟁에서 등산의 그런 길목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르지니의 올라올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핫 테마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핫했던 테마 첫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18일로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났는데 그야말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전부터 말은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증명이 된 연휴가 되었습니다. 중국 소비가 진작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화장품 종목들도 좀 뛰기 시작했고 관련된 또 소비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중국 관련주 중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 관련 종목을 저와 함께 탐구해 보시면서 중국 관련주의 그런 또 종목의 속으로 깊이 한번 빠져보시겠습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쇼핑 관련된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종목이고요. 또 야구단 관련 이슈가 있죠. 자, 여러 가지로 호재가 도사리는 가운데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그동안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 장세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중소형주의 반란, 그리고 그동안 좀 묻혀 있었던 테마들의 재발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호재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죠. 자, 중국 관련된 소비는 물론이고 야구단의 이슈를 통해서 처음에는 물론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2030 세대들 또 광고에 예민한 젊은 세대들을 바탕으로 신세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그런 걸음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이슈, 지금 중국 내 소매 판매 증가하고 개인 소비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라는 아주 큰 또 호재를 만나게 됐을 때 뛰어오를 만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세계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 상무부에서는 춘절 소매 판매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40조 원, 이 말이 140조 원이지 얼핏 어느 정도인지 참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큰 액수인데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실적도 덩달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것이 신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 F&F라든가 이츠한블 등 화장품 그리고 의류, 소비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 차트를 통해서 종목 분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차트로 넘어가실게요. 네, 화면 보고 계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 한 번씩 대중국 관련 이슈 그리고 연말부터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적어도 2020년에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2021년에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종종 양봉을 그렸지만 아직까지 쭉 갈 만한 대형 호재를 만나지는 못했죠. 하지만 좀 장기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전에 코로나19 장세보다는 물론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겠지만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흐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통 코로나19 때 이 저점에서 다수의 종목들이 거의 예전의 고점 부근 혹은 그 근처까지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세계가 뭔가 영업적으로 실적이 나쁜 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주가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뎠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19일의 저점과 그 이후의 저점이 거의 같은 부근에서 이동이 되고 있죠. 비로소 연말 들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하방 지지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20만 원 이하의 저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왔다. 단기적인 시세에 맞춰서 그리고 장기적인 호재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신세계의 경우에는 영업 실적도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보시면 자, 지금 2019년에 4,600억 원 영업이익 달성했고요. 자, 2020년 지금 추정치 기준입니다. 추정치로는 좀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비단 또 신세계뿐만이 아니었죠. 특히 소비 관련된 주들 아주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그래도 실적을 어느 정도는 지켜내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2021년 분위기가 바로 달라지죠. 2022년 이전에 2019년도의 목표를 영업이익 근처에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중국 관련된 호재, 야구단 관련 이슈 계속 받쳐준다면 동종목의 주가는 아직 더 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 다시 이전의 차트로 돌아갔을 때 2018년이죠. 2018년 10월 달에 38만 원, 40만 원 선까지 넘봤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오늘 약간 강보합세 보이고 있는데 26만 원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는 저의 설명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세계 종목의 접근 전략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살짝 실적면에 있어서 주춤했지만 다시 또 회복세가 기대되는 신세계 종목. 지금 사실상 힌트를 주고 있는 구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3월 19일에 저점 말씀드렸는데 23만 5천 원 부근에서 이미 세 번 정도의 힌트를 주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2월 초에도 이 기점을 반등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양새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접근하기 좋은 타점이라고 하신다면 23만 5천 원 부근. 이 부근에 다시 한번 다다랐을 때는 접근해 볼 만하다. 이 밑에 가격은 사실 그동안의 악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호재의 반대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면, 그리고 또 야구단 관련 이슈가 생각보다 부각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계속 중국 관련된 우리의 외교 관련 그런 이슈들이 좀 미뤄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더 정책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러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23만 5천 원이 새로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5천 원 이 부근 기억해 두셨다가 신규 매수 기준으로 접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핫테마 첫 번째 이슈로 중국 소비주 관련 종목으로 신세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 이 신세계라는 종목이 다소 지금 주당 26만 원 이렇게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접근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장품주, 의류주 관련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신세계와 같은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 내용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핫테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핫테마 정말 더 이상 천정이 어디까지 뚫릴 것인가 궁금한 바로 이 회사죠. 테슬라 관련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모르셨던 분들도 테슬라라는 종목이 핫했다라는 것은 아이들도 할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워낙 주식이 핫했던 가운데 그중에서도 슈퍼스타로 떠오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해외 투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이라고 봅니다. 자, 머스크 CEO 머스크는 요즘에 아주 핫한 입이죠.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관련된 자동차 시장은 물론이고 우주까지 움직이는 그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머스크의 스페이스 X 8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그야말로 기업 가치가 빵 떴죠. 자, 8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410억 원에 이르는 가치입니다. 그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물론 머스크 CEO의 명성과 입지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그런 또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우주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우주 관련된 종목도 물론 강세입니다만 역시나 테슬라의 영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에 테슬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주 가운데서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현대, 기아,
그리고 테슬라까지 차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조명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물론 국내 자동차, 현대기아차 우리나라의 뭐 탑티어 자동차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곳에 공급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 관련주로 구분이 된 만큼 또 테슬라 이슈에도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고요. 테슬라 관련주 어떤 종목 찾기가 참 어렵다 하실 때 대장주로 이 명신산업 한번 떠올릴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신산업 그동안 차트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 이후에 급등세를 기록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5,000원 선에서 거의 한 달여간 횡보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도 4만 원 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런 이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실적이 나빠서 조금씩 내려가는 건가요? 하향 추세인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치 기준으로 영업이 약 500원대 예상, 2021년에는 650억 원대 예상,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로 묶여있는 한 또 테슬라가 점점 더 발전을 할 때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때 무언가 발표를 할 때 명신산업의 주가도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6만 원대까지 기록했던 주가가 지금 35,5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일명 좀 저점 매수로 가능한 구간 아니냐 궁금한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 명신산업에 접근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면요. 35,0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을 만약에 밑돌았다. 35,000원 선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저점 매수 전략, 타점 노려보시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3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고 조금 더 횡보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35,000원 부근을 지지로 추가 매수 혹은 저점 매수 구간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명신산업, 테슬라가 사실은 그 스페이스 X라는 것이 우주 항공 통신 산업과 더 관련이 깊지만 테슬라의 호재를 또 관련주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신산업이 사실 우주 관련주라고 구분을 하긴 힘들지만 테슬라 관련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호재를 같이 간다라는 이런 예시로서 명신산업 접근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핫테마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금주에 주목받을 만한 섹터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점심시간이 이제 뭐 끝났을 때죠. 보통 12시, 1시쯤 점심 많이 드시니까 뭐 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찜닭을 먹었습니다. 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끼 좀 굶어도 괜찮다 이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만 굶어도 일단은 좀 날카로워집니다.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저는 제가 또 밥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쿵 합니다. 심장이. 지금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죠. 제가 참 좋아했었던 빵값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 또 못지않게 즐겨 먹었던 햄버거 값도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주부분들, 주부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설 연휴 보내면서 와, 이거 전부 쳐야 되는데 계란값이 왜 이렇게 올랐지? 떡국 끓여야 되는데 팥값이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식품 관련된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생활 속에서는 걱정이 되지만 자, 주식 투자 부분에서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식품주들의 성장이 기대된다. 자, 그런 면에서 식품주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식품은 정말 필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 가격이 날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밀값, 콩값, 옥수수값, 계란값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다 같이 오르게 되면 안 올랐던 것도 덩달아 키를 맞추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보다 더 슬픈 건 한 번 올라간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 번쯤 이런 말을 할 때가 됐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또 한창 학령기 자녀를 둔 자녀 부모님이라면 남편 월급과 애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식품주들의 대체적인 그런 좀 측면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평가가 다소 좀 저하되어 있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있어서 아직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세계 식품 가격 지수 월간 추이 보고 계시죠. 약 1년 전보다 더 뛰어오른 모습. 우리가 그냥 슈퍼에 가서 살 때 올랐던 그 물가 지수가 그야말로 세계 식품 가격 지수로 나타난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 넘게 오른 추이를 보고 있고요. 2020년 5월에 상대적 지금 보시는 그런 저점에 대비해서는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식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덜 먹을 수는 없죠.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 되기에.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소비는 유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인즉슨 식품주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품주들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지만 대표로 사나이 울리는 매운맛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죠. 농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자, 라면을 대표 상품으로 하고 있는 식품 테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나이를 울리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 종목 신라면 대표 제품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제가 태어나서 이 과자를 제일 처음 먹었다고 합니다. 자, 손이 가요 손이 가 이 노래로 유명한 새우깡 대표 제품들이 워낙 많죠. 자,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2공장 설립 추진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농심 종목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안 되고 있다 혹은 덜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최근 설 지나고서부터 특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달이 되면 감사 시즌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비중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농심에 관련돼서도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테마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농심 차트 보면서 분석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농심 차트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쭉 내려왔죠. 계속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 요맘때 짜파구리의 유행 그리고 그 짜파구리가 등장했던 영화 기생충의 호재와 함께 농심의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 7월 14일에 40만 원대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꽤 급격한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심의 지금 상황이 영업적인 상황이 나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이를 보시면요. 2019년 1, 2, 3, 4분기. 자, 2020년을 보시면 지금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이 좋았고 자, 2021년 추정치도 소폭이지만 예전보다 소폭이지만 성장이 기대되는 그 종목이 농심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식품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저평가 그리고 농심 내부만의 호재 또 미국의 제2공장 설립 추진되고 또 해외에서도 농심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캐파가 늘어나서 보다 많이 팔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와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대입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테마로 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이전에 40만 원 고점 이뤘던 것에 대비하면 상당히 내려와 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심 어떤 타이밍에 잡으면 좋을지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기록한 저점 이후에 지금 이 부근에서 저점 기록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28만 원 중후반대에 머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8만 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신규 매선 타점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28만 원 기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또 기존 매수자께서는 만약에 28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한 또 수익을 창출하시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심, 식품주에 관련된 거대한 테마로 그리고 농심이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이슈로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농심,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넓혀서 식품주, 식품 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가의 추이, 그리고 매출 추이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신다면 식품주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식품주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자, 금주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코로나19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참 놓을 수가 없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왜 주목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셀트리온에서 레키노라주, 레키노라주가 식약처에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두 번째 주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왜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자면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종근당 또 GC녹십자, 대웅제약 3사 중에 한 곳이 좀 두 번째 치료제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 15건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점검 중 여러 가지 절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요 3개 회사의 치료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좀 선두주자에 있다. 이런 분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근당과 녹십자, 대웅제약 이렇게 종목 빠르게 보면서 주가 추이와 향후 전망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근당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면 3월 중에 우리나라 두 번째 치료제가 지정이 될 것이라고 하죠. 지금 사실상 종근당이 사실 진도를 좀 많이 나갔다. 이러한 또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종근당의 주가에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자, 이전에 한번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살짝 조정받으면서 18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한번 흐름을 보시면 자, 사실 종근당도 코로나19와 함께 주가 상승률을 많이 기록했던 주가죠. 비록 2016년도에 이렇게 15만 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만 코로나19에 그야말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고점에 또 고점을 뚫어낸 차트 상황이고요. 지금은 다시 이전 고점 밑부분으로 조정을 받은 흐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근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죠. 15만 원 선이 좀 유효한, 좀 가장 매력적인 타점이라고 최근의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살펴볼 수 있겠고 만약에 17만 5천 원 선, 이 부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 3월 중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하죠. 3월 중에 만약에 발표가 되고 혹은 그 전에라도 동사의 가능성이 좀 높다, 유력하다. 이러한 이슈에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7만 5천 원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되 한번 그런 유력한 재료가 있었을 때 투자를 결정해 보시는 것도 또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또 나쁜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녹십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보시면 자,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고점 기록한 이후에 조금 조정받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녹십자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힌트를 2번 줬었죠. 제가 지난 연말에 2번 줬는데 35만 원 선 지지 여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지금 역시나 단기 고점 기록한 이에 조정받고 있고 오늘 다소 올랐다가 음봉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웅제약의 경우에도 1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한번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부근의 기준점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누구에게 그 티켓이 넘어갈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핫테마에 이어서 금주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2가지까지 모두 살펴보시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대세를 파악하는 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세를 알면 반은 따라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르지니의 올라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